안녕하십니까, 고현 강사 최창입니다. 자, 오늘은 대학 수학력 시험 2022학년도 대학 수학력 시험 국어 영역 문학 두 번째 지문 현대 소설의 윤은길의 매우 잘생긴 우산 하나, 요 지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최종 정리 영상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뭐 2023학년도를 준비한 친구들은 그 최종 정리 영상은 안 보셨겠죠만, 어쨌든 그 제가 밝혔던 것처럼 만일에 비연계가 나온다 그러면 여기는 현대 소설이 비연계로 나올 만하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고전은 비연계로 출제하게 되면 리스크가 커요. 이제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 입장에서 고전을 많이 비연계로 출제를 한다? 그러면 이게 생각보다는 파장이 큽니다. 그렇다고 현대시를 출제하자니, 현대시는 이미 한 작품, 두 작품이 나오기 때문에 한 작품 비연계가 나오죠.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파트가 여기는 이 현대소설밖에 없다. 그리고 이전에 70%였을 때도 주요 4개의 영역, 그러니까 수필하고 극문학을 제외하고 현대시, 고전시가, 고전소설, 현대소설까지 4장르에서 유일하게 비연계가 나온 건 지금 여기는 이 현대소설 파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현대소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어떤 걸 좀 깔고 있어야 되냐면, 낯선 비연계 지문이 있으면 이 비연계 지문을 어떻게 좀 이렇게 감상하고 독해할 것인가, 감상의 어떤 방법, 이런 것들이 조금 정리가 될 필요가 있지요. 그러니까 다른 장르보다 소설 파트는 어쨌든 낯선 작품 읽는 거 준비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게다가 심지어 지금 이번에 나왔던 건 윤은길이라는 요 작가는 매우 유명한 작가고 문학사적으로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대표적인 작품이 윤은길의 장마, 장마라고 들어봤죠, 그죠? 예, 장마, 이런 작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과서에 간간히 실리는 작가인데, 여기는 지금 매우 잘생긴 우산 하나하나는 이 작품은 기존에 나왔던 작품들하고는 좀 다른, 그러니까 이제 아마 우리 이제 국어를 가르치는 요 선생님이나 강사분들이 거의 처음 본 소설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낯선 작품을 넣어서 미리 이 작품을 알고 있지라는 유불리를 아예 없애버렸다. 요거는 이제 앞에 있는 현대시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작품의 수를 늘린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독해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낯선 작품 나오면 일단 보기부터 먼저 봐야 되겠죠.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보기는 뒤에 27번에 걸려 있네요. 27번 가보겠습니다. 자, 27번 가보면 이렇게 돼 있네요. 소시민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권력관계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권력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승인이 요구되며 이로 인해 힘의 우열관계가 발생한다. 이 작품은 허구적 권력 표지를 통해 타인의 승인을 얻음으로써 자신감을 얻게 된 인물이, 자, 그러니까 허구된 권력 표지가 있어. 이런 걸 통해서 지금 뭐였냐면 타인의 승인을 얻었어요. 하지만 승인을 거부하는 타인 앞에서는 소시민적인 면모를 드러내는 상황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여기는 이 작품의 주제다. 그러니까 두 개가 있는 거야. 승인을 한 타인과 승인을 거부한 타인, 이렇게 둘로 나뉘고요. 거기에 따라서 주인공의 태도가 바뀐다는 점, 요거 이제 여러분이 유의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문 지문 한번 읽어볼게요. 김달채 씨는, 자, 주인공은 김달채 씨죠. 요렇게 인물에다 표시하고 가는 겁니다. 퇴근하기 무섭게 뽀로로 집으로 달려가던 묵은 습관을 버리고 밤늦도록 할 일 없이 길거리를 배회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새로운 습관이 몸에 붙었다. 자, 태도가 바뀌어서, 예전에는 집에 바로바로 갔는데 지금은 밤늦도록 할 일 없이 길거리를 배회하며 시간을 보내는 새로운 습관이 몸에 붙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전과 태도가 달라진 점이야.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도대체 이 새로운 습관이란 게 뭔데? 이런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결국에 출제자가 여기부터 잘라놓은 이유는 이 새로운 습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거든. 그러니까 요거를 여러분이 포인트 삼아서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지하철이나 버스 혹은 공중변소나 포장마차 안에서 백화점 사지도 않을 물건을 흥정하거나 정류장에서 토큰 아니면 올림픽 복권을 사면서, 그리고 행인에게 담뱃불을 빌거나 더욱 과감하게는 파출소에 들어가 경찰관에 길을 묻는 신용을 하는 사이에 마주치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상대로 달채 씨는 실수를 가장하기도 하고 때로는 또렷이 목적의식을 드러내기도 해가며 우산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갖가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다. 자, 갑자기 여기서 우산이라는 게 등장했어. 우산이 뭔지 모르겠는데 지금 얘가 이렇게 배회하는 이유는 결국 우산의 존재를 알려주기 위해서라는 거야. 자, 이게 왜 그런지 좀 더 가볼게. 그런 다음 상대방의 눈에 과연 우산이 어떻게 비치는지, 그리하여 상대방이 우산 임자인 자기를 어떻게 대우하는지 반응을 보는 작업을 일삼아 계속해 나갔다.
참으로 긴장과 전율이 넘치는 뻐근한 나날들이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얘한테는 긴장과 전율이 넘치는 그런 나날들이었다는 거야. 이 우산이라는 게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치는가 요거를 보기 위해서. 자, 좀 더 한번 가볼게요. 구청 호적계장의 지위에 오르기까지 여태껏 전혀 몰랐던 세희가 구청과 자기 집구석 바닥에 따로 있음을 그는 우산을 통해 비로소 실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게 우산의 존재인데 도대체 우산의 존재가 뭐길래 지금 얘한테 이런 긴장과 전율을 주는 건가 이겁니다. 자, 그러면서 밑에 정리를 하고 있죠. 그는 사람들의 반응을 종합해서 몇 가지 결론을 얻어내는데 성공했다. 첫째는 진짜 무전기에 익숙한 일부 극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한 거기의 시민들은 이제 대부분의 시민들은 의외로 쉽사리 우산에 속아 넘어간다는 사실이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진짜 무전기에 익숙한 일부 극소수 사람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우산에 쉽게 속아 넘어간다는 사실,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산에 속아 넘어간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우산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결국 우산에 속아 넘어가는 건데, 좀 더 가볼게. 상대방이 무전기를 지니고 있다고 알아차리는 그 순간부터 사람들의 태도가 확 달라진다는 사실이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무전기를 지니고 있다고 알아차리는 그 순간부터 사람들의 태도가 확 달라진다는 사실이었다 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이게 뭔 얘기냐 계속. 그러니까 갑자기 여기서 무전기 얘기는 왜 나오냐. 일거다던 이야기를 또 그치거나 얼렁뚱 깔 말머리를 돌리는 등으로 지은 죄도 없이 공연히 겁부터 집어먹고는 꾀지지한 몰골에 자기한테 갑자기 저자세로 구는 것이다. 밤늦도록 수고가 많다면서 한사코 술값을 받지 않으려 하던 어떤 포장마차집 주인의 경우가 단적인 이었다.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서 뭐냐면 결국 우산을 무전기라고 속았다는 거 아닐까? 그지? 그러니까 무전기로 속았다는 것은 결국에 이것이 나에게 권력이 있다고 상대방을 속인 거야. 그리고 그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서 얘가 뭘 느끼고 있냐면 이걸 통해서 우월감 같은 걸 느끼고 있는 거야.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된 거 마냥. 자, 셋째는 노골적으로 손에 쥐고 보여줄 때보다 마냥 뒷공무니에 찬 채 부주의한 몸가짐 쳐가면서 우도자락을 슬쩍 들어 케이스의 끝부분만 감질나게 보여준 것이 오히려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데 훨씬 더 효과적이고 반응도 민감하다는 사실이었다. 그러니까 케이스의 끝부분 할 때 케이스는 결국 이 무전기로 오해받을 우산의 케이스를 이야기하는 걸 거고, 여기서 이것이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데 훨씬 더 민감하다는 사실을 얘가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니까. 이해가 됐죠? 김달채 씨는 그렇지 않아 짧은 머리를 더욱 짧게 깎았다. 옷차림도 낡은 양복에서 스포티한 잠바 스타일로 개비했는가 하면 구청 밖에서는 항상 선글라스를 끼고 다녀 버릇했다. 달채 씨는 이처럼 달라진 모습으로 짬만 생기면 할 일 없이 길거리를 다니며 청명한 가을날에, 자, 청명한 가을날인 건 날씨 맑은 날에 우산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떠보는 색다른 취미에 점점 깊숙이 빠져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지금 뭐냐면 상대적인 우월감, 이런 우월감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아까 제 27번 보기에서 얘기를 했어요. 이걸 통해서 지금 뭐하고 있냐면 이걸 통해서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신감을 갖게 되었어. 그러면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그 허구적인 권력 표지가 뭔지 알겠죠? 그러면 결국 여기는 이 케이스가 허구적인 권력 표지가 되겠네. 우산이 들어있는 여기는 이걸 통해서 상대방들을 지금 속이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중약 이후.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뭔가 벌어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자 까닭 모를 흥분과 기대감이 그를 사로잡아 버렸다. 자,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뭔가 벌어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자 까닭 모를 흥분과 기대감이 그를 사로잡아 버렸대. 한껏 울리는 정도가 아니라 뭔가 이제껏 맛보지 못한 엄청난 보람을 느끼게 될 일대 사건을 만날 듯 싶은 예감 때문이었다. 그런 다른 행인들이 종전걸음으로 달아나는 방향과 정반대편을 향해 정신없이 달려가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달아나는 방향과는 정반대편을 향해서 정신없이 달려갔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반대편이란 건 사건이 일어난 곳이 되겠죠. 자, 그곳을 가서 지금 요런 행동이 요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예상대로 그들의 살벌한 풍경이었다. 깨진 보도블록 조각이나 돌덩이들이 그대로 인도차도 가릴 것 없이 사방에 흩어져 나뒹구고 있었다. 시커먼 그름 연기를 피워 올리고 불타는 자동차와 창유리가 박살난 건물도 보였다. 김달채 씨는 주체 못할 지경으로 쏟아붓는 눈물 콧물도 돌볼 겨를도 없이 여전히 선글라스를 착용한 채 최루카스에 심하게 오염된 지역을 향해 가까이 접근했다. 자,
여기서 지금 선글라스를 낀 채 이렇게 접근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는 이 선글라스도 마찬가지로 이게 허구적인 권력 표지가 되겠죠. 그죠? 권력 표지. 그러니까 뭔가 선글라스 끼고 있으니까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가까이 접근을 했어. 왜냐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감 때문이지. 자신감 때문. 사람들이 자기를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착각해주는 자신감 때문이야. 중무장한 전경대에 의해 도로가 완전히 차단되어 더 이상 접근이 불가능해지자 달채 씨는 구경꾼들 뒷전에서 작은 키를 한껏 발돋움하고는 시위 현장의 분위기를 살폈다. 어디선가 보이지 않는 저쪽 건물 모퉁이에서 어기찬 함성이 아직도 기세를 올리는 중이었다. 그러니까 아직 시위가 다 끝나지 않았어. 어기찬 함성이 아직도 기세를 올리는 중이었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뭐하고 있냐면 아직 시위 중이야. 시위 중. 사복 경찰들한테 붙잡혀 끌려오는 학생의 모습이 구경꾼 너머로 내려다 보였다. 달채 씨는 저도 모른 사이에 앞 사람들 틈바구를 비집고 전면으로 썩 나갔다. 이봐요, 거기. 김달채 씨는 창마다 철망이 쳐진 버스 안에서, 그러니까 창문마다 철망이 쳐진 버스 안은 이거 이제 경찰 차량이죠. 왜 그 버스 있죠, 버스. 이게 범죄자를 이게 이송해가는 차량 얘기하는 거지. 자, 이곳으로 학생들을 마구 미루는 사복들을 향해 느닷없이 목청을 놓았다. 아직도 어린애야 다치지 않게 살살 좀 다뤄. 자, 아직도 어린애야 다치지 않게 살살 좀 다뤄라는 것은 결국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우월함, 자신의 어떤 자신감 이런 걸 가지고 지금 그 사람들한테 명령을 한 거예요. 명령을. 대단하죠, 그죠? 대단합니다. 아무것도 없으면서.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김달채 씨도 깜짝 놀랄 지경이었다. 당신 뭐야? 옷깃에 비표를 단 사복 차림의 청년 하나가 달려와서 김달채 씨의 가슴을 내밀었다. 나 이런 사람이요. 자, 그러면 여기는 이 청년 하나는 실제로 경찰, 사복 차림의 경찰이고요. 나 이런 사람이요 하고 엉겹결에 잠바자락 한 자락에 슬쩍 뒷주머니에 찬 우산 케이스를 내보였다. 자, 그러면 슬쩍 들어 뒷주머니에 찬 우산 케이스를 보였다는 것은 여기서 뭘 하고 하는 거? 타인의 지금 여기 있는 이 사복경찰을 가지고 하고 있는 이 타인의 승인을 요구하는 행동이죠. 자, 그랬더니 당신도 저 차에 타고 싶어? 여러 소리 말고 빨리 집에다 들어가 봐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서 거들떠볼 생각도 하지 않아. 상대방 청년은 그런 물건을 거들떠볼 생각도 하지 않고 차에 타고 싶냐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승인이 거부되었네. 이해가 됐죠? 자, 그렇단 얘기는 여기 있는 이 그런 물건, 즉 다시 말하면 뒷주머니에 있는 우산 케이스를 얘기하는 거지, 그지? 여기는 이거는 상관이 없는 거야, 얘네한테는. 이해가 됐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바 닭장차에 어린애들과 함께 실리고 싶은 생각은 물론 탈것만큼도 없었다. 옷깃에 비표를 한 청년의 우산 이상의 것으로 보아주지 않는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다. 김달채 씨는 남의 채마밭 묵보아 특히 먹이는 어린 아이처럼 뽑아 먹다 들킨 아이처럼 무르추름한 꼬락서니가 되어 매없이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사람 마지막 결론적으로는 이거 승인받지 못하니까 다시 소시민적 상황을 드러내는, 됐죠? 소시민적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상황으로 복귀한 거야. 자, 요런 내용의 소설이었어요. 내용 잘 아시겠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여기 있는 이 김달채 씨는 가지고 있는 이 우산 케이스, 됐어? 여기는 이 우산 케이스로 자신이 권력이 있다고 속인 거야. 권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결국에 여기는 이 사복 청년의 인정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다시 소시민으로 돌아간다. 소시민의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 하는 게 여기는 이 소설의 주 내용이었어. 자, 그럼 나머지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24번. A의 서울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 중심인물을 알지 못하는 사건을 제시해. 이건 아니죠. 중심인물은 김달채 씨였잖아. 공간 이동에 따른 인물의 내면 변화. 자, 인물의 내면 변화는 없어. 인물의 내면은 처음부터 뭐 한다고 그런 자신감이 있었고 그런 우월감 자신감을 보여주는 게 일관되게 나오니까 내면 변화 없었고요. 동시적 사건들을 병치한 적 없습니다. 사건들을 이렇게 나열한 건 맞지만 동시적인 건 병차는 같은 시간대에 일어나야 돼. 그래서 이건 아니고 정답은 4번이지. 정답은 4번.
결국에 여기서 한 가지 목적이란 건 자신이 권력이 있다고 상대방들을 속이는 거라 그랬어. 그래서 의도적인 행위를 나열하고 있지요. 상대를 달리하여 벌이는 인물의 행동을 서술하여 점진적으로 심화되는 갈등을 묘사하고 있다. 여기서 상대를 달리하여 벌이는 인물의 행동을 서술하여 점진적으로 심화되는 갈등을 묘사하고 있다. 갈등을 묘사하고 있진 않지. 그래서 이건 다 틀렸어. 정답은 4번입니다. 자, 25번에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걸 찾으래요. 1번 거리를 배하며 새로운 습관을 익히려는 김달채 씨는 생활의 활기를 얻기 위해 비 온 날을 기다린다. 비 온 날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날씨가 비가 오든 안 오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얘 아니고 꾀지점 몰골의 김달채 씨는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하는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 무전기를 보여준다. 무전기를 보여준 게 아니라 우산 케이스지. 그치? 실제 무전기 없어요. 자, 3번에 흥미를 느낄 만한 일을 벌이고 있음을 짐작한 김달채 씨는 다른 행인들과 달리 시위 현장으로 향한다. 정답은 3번이네. 그래서 자신의 권력이 있다는 걸 한번 속여보려고 했는데 실패했죠. 여기서 고통받는 김달채 씨는 고통받은 적 없어. 닭장차에 끌려가게 된 것도 없습니다. 그냥 도망가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26번 기억과 니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김달채 씨는 기억을 생김새로 인해 니은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여기서 기억은 뭐냐면 기억은 앞에서 케이스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니은은 지금 여기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니은은 이거를 우산 이상의 것, 즉 무전기로 인식해달라는 거지. 그지? 그럼 이런 사람들이 있어. 맞죠? 김달채 씨는 사람으로부터 기대하는 반응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기억의 사용법을 알게 된다. 맞지? 슬쩍 보여주는 거야. 일부 극소수 사람들에게는 니은을 가진 사람을 보이려는 김달채의 의도가 실현되지 않아. 그렇죠. 이게 누구냐면 지금 여기 나왔던 사복경찰이지. 그지? 김달채는 니은에 익숙하지 않은 거기의 시민들을 기억을 니은으로 오인한다고 판단한다. 맞고요. 사복 차림의 청년은 니은에 익숙하여 기억을 사용하려는 김달채의 의도를 알아챈다. 의도를 알아챈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익숙하기 때문에 기억을 이용하는 거에 신경 쓰지 않아요. 신경 쓰지 않은 거지 의도를 알아챈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답은 5번입니다. 됐죠? 자, 27번 갑니다. 자,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인데 보기는 이미 문제를 풀기 전에 여기 있는 지문을 읽기 전부터 읽어놓은 상태고 여기 있는 내용 잘 가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정답은 5번이 정답입니다. 나머지 건 뭐 당연히 다 맞는 말을 들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학생들과 맺은 유대관계를 단절한다는데 학생들과는 유대관계를 맺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행위를 통해 권력이 있음을 속이려고 했는데 권력이 있다고 속이려고 했는데 권력이 있다고라고 하는 게 맞지? 있다고 속이려 했는데 그것이 인정을 받지를 못한 거야. 무슨 말이야? 타산적인 태도 다 틀린 거예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 그걸 통해서 자신이 권력 있다고 속이고 싶었다.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5번이 정답이 됩니다. 내용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낯선 소설인 거에 비하면 내용이 좀 어렵지 않았다. 극 초반부에 그 우산을 무전기로 인식해서 자기가 권력 있다고 사람들이 속아주는 거에 쾌락을 느끼고 있는 김달채 씨의 모습을 제대로 이해만 했다면 이 소설은 읽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려움이 없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요대로 마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그 다음 작품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건강하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 안녕.